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찬용입니다. 네, 오늘은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지난 시간에 평행 이동을 했고, 오늘은 대칭 이동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어떤 선이 있습니다.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선의 반대쪽으로 넘기겠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 두 점을 연결을 쫙 했을 때 이 넘겼던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면서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이랑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이쪽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평행 이동은 점하고 도형이 반대로 되는 거고, 대칭 이동은 똑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페이지 이동 말고 그냥 이쪽으로 가지 뭐.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평행 이동을 설명했잖아요. 팽이 아니지 임마, 뭐하냐. 자, 평행 이동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점이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시키면 점이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도형의 경우에 원래 x, y, y는 0이라고 써 있는 거에서 점이 이렇게 바뀐 거를 여기다 내가 넣어서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 점에서 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f의 x-a, y의 빼기 b는 0, 이런 식으로 가더라 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대칭 이동에서도 할 건데, 자, 반대로 간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을 설명할 거예요. 대칭 이동. 근데 일단 공식 같은 거를 먼저 좀 알려드릴 겁니다. 공식 같은 거. 공식.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좀 들자, 임마.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올라가지, 자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형을 해볼게요. 자, 축, 축. 자, 이게 축을 하나 제가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점이 있었어요. a, b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x축이고 y축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다가 내가 이거를 이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x축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면, 이 점을 x축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넘기자는 거죠.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길이가 똑같고 수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x축으로 이동을 시켰더니 이제 어떤 느낌이 난 거냐면은, 이게 위에 있던 게 아래로만 움직였지 왼쪽 오른쪽 좌로 우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y좌표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길이는 똑같은데 반대로만 넘어갔기 때문에 y좌표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죠. 이해되셨나요? y축 대칭도 시켜볼게요. y축 대칭은 뭐 똑같습니다. 이 점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길이 똑같고 수직이 되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왼쪽으로만 움직였지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래 위로. 그러니까 뭔 그대로겠습니까?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만 부호가 바뀌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볼게요.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소리예요. 대강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x축으로 넘기고 y축으로도 넘기자.
x축으로도 넘기고 y축으로도 넘기게 돼서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 a, b하고 요 점하고 연결했을 때 딱 원점하고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가 당연히 같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점대칭인데 점대칭은 대칭시킨 점이 그냥 이동된 거랑 안 한 거랑의 중점이면 돼요. 이거 좀 간단하죠. 그래서 하여간 x축으로도 넘기고 y축으로 넘겼다. 그러니까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도 한번 하자.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y 부호랑 x 부호가 모두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세 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응? 뭐야 이거? 제가 카드 안 썼는데. 네, 카드가 없어졌나 보네요.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됐고 세 가지는 정리해 주세요. x축 대칭하면 y 부호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바뀌고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둘 다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y축, x축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선 아시나요? y는 x직선? 자, 이렇게. 아, 이거 좀 별론데. 다시. y는 x직선. y는 x. 딱 좋네요. 그전에 이렇게. y는 x. y는 x. 자, y는 x가 어떤 친구죠? 여기 각이 몇 도예요? 45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어떤 한 점을 a, b를 반대쪽으로 이동을 시킬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동을 쫙 시키면 수직이고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대칭을 시켰다는 거죠. 그때 요점 좌표가 뭘 거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제가 원점에서 이 A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내가 반대쪽으로 넘겨가지고 요렇게 만들어낸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여기 잠시만요. 어디냐면 여기 이 삼각형하고요. 보이세요?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너무나 당연히 합동이에요. 왜냐면 직각 같이 가지고 있고 공통변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칭을 시켰다 그랬으니까 여기 각도도 같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ASA로다가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같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점의 위치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아까 그려던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당연히 합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대칭이게 넘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직이고 이게 요게 이 삼각형의 빗변이죠. 이거랑 이거 길이 같고 직각 찾았고 그 다음에 각도 여기 각도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도 각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RHA로 합동이 됩니다. 뭐 이게 합동인지 뭔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제 길이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A였으니까 여기가 A가 요게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B였으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이 점은 X 좌표가 B고 Y 좌표가 A인 그러니까 B, A인 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X 좌표하고 Y 좌표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위로 넘어가서 똑같이 이 A, B죠. 이 A, B라는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A, B였던 게 B, A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올게요.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생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있던 점이 말이죠.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수직이면서 길이가 똑같게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요쯤일 것 같은데 3, 4분면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어디 갔어? 그렇지. 요 삼각형 이 삼각형도
이 삼각형이랑 이제 합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위의 상황은 A가 위로 가고 B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둘 다 양수가 됐는데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갔죠? 내려가고 왼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찍힌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리도 바뀌었지만은 부호도 바뀌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인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면은 자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도 바뀐다. 부호까지 같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린 여기 이 내용 있죠? 요 내용은 일단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X축 대칭하면 Y 부호가 바뀌고요. Y축, 색깔 어디 갔니?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X 부호 바뀌고 원점 대칭하게 되면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고 Y는 X 대칭하면 X, Y의 자리가 바뀌고 Y는 빼기 X 대칭하면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점을 줬어요.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줬습니다. 자,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X축에 대칭하면은 Y 부호 바뀌었죠? 그래서 1, 2가 되겠습니다.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X 부호 바뀐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은 모두 바뀌니까 빼기 1, 2가 될 것이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자리가 바뀐다 그랬고요. Y는 빼기 X 대칭을 시키면 자리도 바뀌었고 부호까지 같이 바뀐다. 이렇게 지금 공식으로 5가지를 여러분들이 저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바로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평행 이동은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보정을 하는 거예요. 점에서 더했으니까 도형에선 빼야 원상복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과정을 그렇게 거치는 건데 도형의 대칭이 이제 점 대칭한 거를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F에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F에 뭔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갈 건데 아까 전에 X축 대칭할 때 점이 Y 부호가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그럼 Y 부호를 바뀌었었다. Y 부호가 바뀌었다. 그거를 원래대로 돌려놓자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다시 Y 부호를 또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생각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만요. 강아지들이 또 짖어요. 진별이 나왔구나. 신별아 무슨 일이야? 물 줄까? 일로 와. 아빠 영상 찍고 있었어. 진별이 일어났구나. 물 먹고 싶으면 마셔야지. 여러분들 잠시만요. 애기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왔어요. 자, 마저 생각해 볼게요. 자, 도형의 대칭, 점에서 했던 걸 반대로 한다. 그래서 이 도형을 바꿀 건데 X축 대칭을 하면 점의 Y 좌표가 부호가 바뀌었었으니까 당연히 식에서도 Y의 부호를 바꿔야 원상태로 돌아올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Y를 부호 바꿨으니까 Y 부호를 바꿨으니까 다시 바꿔야 원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했다. 그러면은 점에서 X 부호 바뀌었으니까 식도 X 부호가 바뀌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원점 대칭을 했어요. 원점 대칭을 하면 당연히 점에서 부호를 둘 다 바꿨으니까는 원래대로 하려면 다시 다 바꿔야죠. 맞죠? 자, Y는 X 대칭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자리를 바꿨었으니까
다시 바꿔놔야 원래대로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f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에서 했던 걸 다시 돌려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되셨죠, 이해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꼭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동 설명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대칭 이동에 대해서 좀 이어서 하고 있는데, 대칭 이동에 좀 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금 5가지처럼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처럼 단순히 이제 외워야 되는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이라는 걸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따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